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이처3 일단 큰 변화는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합선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상당히 그 하방 경직성 있는 모습이 그래도 좀 돋보인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인 기관 매매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특징은 없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0.8% 내린 데 반해서 보합선 정도로 그래도 이제 선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최근의 모양은 물론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제한적인 흔들림이죠. 그리고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어 있다. 뭘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 네이처셀 주주님들 중에서 지금 식약처의 그 의무 해태 부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제목을 이제 뭐라고 썼냐면 이제 그분이 국조실에다가 이제 이메일을 보냈다는 그런 건에 카페 게시글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식약처 부패 행위 제보 그 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조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네, 요게 역시 또 결과가 나오면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민원을 넣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첨단재생법과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실린 게 있습니다. 요즘 그 첨생법 관련해서 기사가 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추천주도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영상 끝부분에요. 여러분들 꼭 관심 기울이시고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처셀과 관련해서 이제 카페들이 많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카페에서 게재된 글입니다. 식약처 부패 행위를 제보하는 건에 관련된 게시글이 하나 올려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분이 네이처셀 주주죠, 당연히. 우리가 요즘 그 잘 아시겠지만 PD 수첩 제보, 뉴스 제보, 그리고 뭐 추적 60분 제보, 그리고 각 신문사의 뉴스 제보, 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식약처의 그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에 대한 부당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제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그 주주분은 이제 국무조정실에다가 이메일을 보냈네요. 네, 이메일을 보냈죠. 네, 근데 제목이 뭐냐면 식약처 부패 행위 제보. 자, 시원하죠. 일단 뭐 제목으로 봐가지고는 시원한데 이 답변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그 기관을 소개하는 건에 정부 기관 사이트 여기 가보면 이 국무조정실이 있죠. 네, 국무조정실의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네, 요 제보는 또는 이런 민원 이렇게 자꾸 넣는 거는 조인트 스템의 허가와 관련된 여론을 좋게 만드는데 상당히 일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좀 참여를 이런 쪽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요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예전에 이분이 대통령실에 국민 제안을 넣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글이었냐면 대통령께 드리는 식약처 개혁 요망 민원에 대해 요 민원이었거든요. 예, 요 민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답변이 왔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하고 공정히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요지로 답변 내용이 왔습니다. 이 답변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기계적인 답변 같기도 하고 알맹이가 없는 답변인 것도 같고 좀 형식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민원을 넣어서 조인트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처리를 자꾸 홍보를 하시는 것이 결국 나중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 내용을 좀 보면 처리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기관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자, 접수일 8월 13일 이렇게 돼 있죠. 담당자명까지 나왔고 처리 예정일이 8월 22일. 그래서 답변이 8월 22일 날 나왔습니다.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 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요. 귀하의 질의는 조인트 스템 품목 허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된다. 네, 그렇게 나왔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중앙약심위 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는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좀 답변이 좀 애매하죠. 이 상투적인 답변이에요. 그죠? 상투적인 답변이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 내용 보면 의약품 허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검토해서 적합한 경우에 품목 허가를 하고 있다. 아니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민원 신청건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고 공정히 처리하겠다. 말은 뻔지르르 해요. 근데 제대로 이네들이 조사를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답변 내용은 사실 전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러나 이런 제보를 통해서 조인트 스탬 반려에 대한 부당함은 계속 홍보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조인트 스탬의 재허가는 지금 현재 뭐 심사 중이겠지만 그 건과 별개로 주주들의 노력은 이렇게 좀 해주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MBC PD 수첩 그리고 추적 60분 제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 언론 사이트를 통한 뉴스 제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들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좋은 여론을 나중에는 형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당장은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제보 들어오고 답변 들어온 거를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 첨생법 건과 관련해서 좀 기사가 좀 나온 게 있죠.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첨생법 기사를 잠깐 보면은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화를 첨생법이 최대 3년 앞당길 수 있다. 그런 건 하에 팜 이데일리 프리미엄 컨텐츠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익히 좀 알고 있는 거지만은 치료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매출로 돼서 돈이 된다는 거, 이 부분이 달라진 내용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임상 연구 대상자 범위가 과거에는 중대 희귀 난치 질환자였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 해당이 되는 대상자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대상자가 그렇게 넓어지니까 그만큼 첨생법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제 도입 방식은요. 예전에는 정식 의약품 허가를 식약처에 의해서 받아야만이 치료제로 사용 가능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임상 단계에 있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희귀 난치 질환자에게 사용이 치료제로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매출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범위 자체가 임상 단계 의약품이어도 된다는 거니까 그만큼 문이 넓어진 거죠. 그리고 임상 연구 대상자 범위도 모든 사람이니까 그만큼 범위가 좁던 것이 상당히 넓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한 6년 정도 걸리던 것이 그 절반 이상인 3년 안으로 앞당길 수 있는 첨생법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중간 내용에 한번 보면 그 내용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진행하는 그 상업화 임상이 있었는데 이것하고는 좀 다르게 기업이 아니라 병원이 주체가 돼서 임상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병원이 자체적으로 제조하거나 바이오 기업으로부터 약을 제공받아 판매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그만큼 유두리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첨생법은 그 범위라든가 어떤 그 치료라든가 판매의 문이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7년 정도 소요가 보통 되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3, 4년 정도 상업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이런 그 긍정적인 첨생법 건이 개정안 초안이 지난 6월 달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8월 말이 돼 가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이제 상당히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가 나오면서 입법 예고가 되고서 내년 2월에 시행이 되는 거니까 첨생법이 이 재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IND 신청 결과
그리고 품목 허가, 조인트 스텝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뉴스 제보 쪽하고 그리고 첨세법에 대한 기사건을 이제 소개해 드렸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금까지 안 나온 재료들이 한꺼번에 나올 소지가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당장은 안 나와서 답답하시지만은 우리가 뭐 칼을 뽑았으면 뭐 과일이라도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죠. 그래서 네이처셀과 관련돼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를 좀 기다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방 경직성이 있고 주가가 하락 범위가 아주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하튼 이 건과 관련해서 소식 들어오면 누구보다도 제가 빨리 여러분에게 전달을 드릴 거고,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좀 더 빠른 정보를 드리고 매매 사인도 올릴 겁니다. 아시겠죠? 문자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네이처셀 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연말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개봉이 되죠. 그리고 내년에 3가 바로 연속적으로 개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쪽에서 한 종목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 타임과 종목은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저울질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많이 드릴 겁니다.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징어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대박 낼 종목 하나 소개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대박 좀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 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sek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뭐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되게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되게 한 20,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되게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네.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